네, 안녕하세요. 민주TV 시청자 여러분. 정치포차. 오늘은 이제 중구청장 예비후보, 민주당 이제 홍인성 예비후보입니다. 예비후보가 아니고 이제 후보예요. 우리 경선 끝났어요. 아직 그 등록한 전까지는 언론사에서는 예비후보에 해야 되고요. 네, 홍인성 예비후보님이랑 여기는 이제 영종초면 김요한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쪽 보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리둥절해요, 제가. 네. 저희가 여기 영종도 시민단체이긴 하지만 중구는 이제 또 영종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원도시 쪽을 이제 제가 맡아서 질문을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영종도 현안 많이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온 데는 이제 중구 여기 원도심 차이나타운에 있는 명경 2호점이고요. 지금 저희가 또 중국집에 왔으니까 연태고량주를 하나 시켜서 나눠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많이 먹어서 많이 먹었는데 여기 깐쇼새우 그리고 여기 팔보채. 네, dim채.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건가요? 만두. 네, dim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 식사하고 먼저 정치포차니까요. 근데 우리만 먹으면 그러니까 시청자들 좀 드려야 되지 않아요? 네, 시청자분들 시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보고 짠 할까? 이렇게 네, 시청자분들과 짠. 네, 같이 하시죠, 뭐. 네. 대선이시잖아요, 이번에 대선 도전. 네, 도전하시는데 대선에 도전하시는 뭐 이유랑 뭐 주요 공약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이제 중구청장 업무를 해보니까 그때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했죠. 그 당시에 우리 인사수석이 지금 시장님 맞은 박남춘 시장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또 박남춘 시장님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도 했고, 또 인천대학 홍철 총장님 계실 때 비서실장도 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연구실장도 했는데, 막상 이제 구청장이 돼서 저는 구청장이 들어가면은 행정 업무라는 걸 내가 했던 부분이라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또 다른 업무들이 또 있어서 업무를 파악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줄었어도 꼭 또 파악하는 시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고 행정 업무라고 하는 게 처음에 구상하고 계획하고 현실화하고 그걸 녹여서 이제 실행해 내는 것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소요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준비했던 것이 이제 설계 들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을 갖추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출마를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 주요하게 내걸고 있는 공약 한 2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중구가 이게 특성상 바다를 가운데 놓고 이 영종국제도시하고 원도심하고 2가지로 나눠져 있으니까 2가지를 얘기를 하면 영종국제도시에서는 그래도 지난번에도 공약으로 하면서 실현하다가 아직도 못했던 종합병원 부분. 네, 종합병원 유치. 그리고 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아쉬워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그 통행료 무료화, 그 지금 영종대교, 인천대교 무료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공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네네. 또 통행료 부분은 일정 부분 지금 계속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원도심도 해야 돼요. 이거 원도심도 그럼 말씀해 주세요. 원도심은 뭐 도시재생 이쪽 부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내양 18부두 재개발이 가장 큰 현안일 것 같아요. 거기에도 네. 같이 다 연계되어지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이고 핵심 사항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장 후보님이 네. 이제 지금 중구청장을 4년 동안 하셨는데 가장 4년 동안 뭐 성과라든가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실 게 있는지. 성과 많죠. 그것도 그러면 이제 2가지 정도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2019년 10월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구청이 원도심에 있어서 영종에 계시는 분들이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못 받고 계셨거든요. 무슨 사업단이 가 있긴 했지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서 영종국제도시에 중구 2청을 만들겠다고 계획했고 그걸 실현을 해서
그 이청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다 받게 그렇게 했던 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두 번째는 영종국제도시에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 이 청소년들이 뭔가 자기 끼를 발산하든가 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사실 없어서 네. 워낙 뭐 성인들 문화 공간도 없었지만, 그래서 최근에 청소년 수련관을 129억 들여서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게 가장 큰데, 원도심에는 네. 도시 재생 부분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신흥답동 공간마을 사업도 공공기관 투자 합해서 892억인가? 그렇게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도시대생 사업을 더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연안부두 쪽에 인천 종합어시장이 있는데, 종합어시장에 그 주차장 문제를 262억 들여서 국비 시비를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면 상권 르네상스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네. 그걸 진행해 가면 원도심이 그 단어 그 자체처럼 르네상스가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모티브를 가지고 네. 우리가 좀 더 활성화되어서 갈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공약 이익률 뭐 94%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거를 이제 봤는데, 근데 또 여기 지역 주민이든 이제 다른 분들 많이 만나 보면은 실상 뭐 주민한테 와닿는 그런 큰 공약은 없었다. 사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성과가 중구청장이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사안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판이 사실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그러면 한 잔 더 하셔야죠. 이게 네. 이게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우리 현진건 선생님의 책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말씀하셨던 공약 이행률 94.6%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매니페스토나 이쪽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니페스토 이런 데다 계속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자체에서 평가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진행해 가는 과정이 94.6%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부분 그걸 해주는 것이 사실 가장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네. 그 가려운 것이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본인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데, 근데 공적인 일을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한 부분까지 다 같이 보듬어가고 같이 나눠 가야 되지만 네. 그것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을 하고 있으면 조금 했는데 뭐 그렇게 했어, 뭐 그게 되겠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사실은 그래서 제일 좀 내가 하면서 아쉬웠던 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사람이 사람과를 만나고 교류하면서 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갔고 여건을 뺏어갔어요.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지 말으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선이 되면 이제 코로나19가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해결이 되니까 전에는 우리 동장님들, 통장님들 다 오라 그래서 현장에 다 찾아가면서 했던 현장 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저는 2년 계획을 세워서 반장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통장 반장님들 주민들하고 같이 2년 프로그램 속에 우리 중구를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현장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찾아내면 그걸 이제 그 카드화해서 우리 또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려서 주민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 거대 담론에 대한 것들은 우리 김영환 위원장 뭐 많이 서로 얘기해서 서로 이렇게 공감하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많이 했는데,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거대 담론이 아닌 정말 필요한 나의 삶의 작은 부분들이 어쩌면 더 나에게 와닿는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재선이 되면 더 좀 하겠다 이런 생각. 그러면 네. 굉장히 만족도도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종도의 현안도 네, 여쭤보고 지금 싶은 게 있을 이제 것 좀 같아요. 전에 우리 후보님께서 대표적 공약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종합병원 문제하고 종합병원 문제. 이제 무료통행 문제인데, 네. 종합병원이 지난 4년 전에도 공약하셨었죠. 그럼 공약 이행률이 제로죠? 그렇게 봐야 되죠? 제로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 어떠세요? 좀 너무 박하다. 한 잔 더 하셔. 그리고 네. 어쨌든 뭐 또 종합병원 문제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
뭐 어린이 심야병원도 예. 하시고 또 강제 의료 기관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례 네, 그것도 준비하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원했던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4년 전 그쵸. 약속이 사실은 지켜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은 진행 중에 지금 그 제2 인천의료원 네. 지금 진행 중에 예, 계시잖아요. 그죠. 인천 이게 영역하니까. 어떠세요? 이게 지금 실제 가능성이 있으세요? 종합병원은 사실은 저는 우리 그 영종국제도시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그 설계 부분에서 좀 그게 빠졌다는 것이 정말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앰뷸런스가 와서 그걸 병원에 그 네. 환자를 병원에 모셔드리고 오면 약 1시간 반 걸려요. 거의. 그렇게 되면 그 많은 환자들을 그냥 사고 난 데 계시면서 거기에 앰뷸런스 실어라고 이러는 부분을 보는 것이 세계적인 픽감이죠. 이건 진짜 대한민국의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국제공항을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종합병원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건데 그걸 못했던 것은 뭐 중앙정부에서 뭐 놓쳤던 부분이지만 그건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 김영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동안 응급취약지역 그 용역도 하고 종합병원 필요성에 용역도 하고 경제청 뭐 인천시하고 같이 협약도 하고 막 진행을 많이 했고 주민들이 또 소명운동도 같이 했고 많은 걸 받쳐줘서 실제 진행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서울대학병원하고 인천시하고 MOU까지는 했었잖아요. 그거 사실 그걸 끌어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기재부하고 다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MOU까지는 한 상태인데 그걸 앞으로 더 좀 진행하는데 저는 이제 제2의료원을 좀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2의료원이 실제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만드는 거거든요. 종합병원이고 응급의료센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인천시에서 하는데 인천시에서 상황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 그거 사실 우리 영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쳐왔는데 사스도 거쳤고 메리스도 거쳤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면서 정말 해외와 연관되어져서 들어오면서 감염병에 대한 것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것은 영종 종합병원이 영종에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영종에 계시는 주민들도 그런 입장에서 병원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영종국제도시에 병원 부지가 있어. 우리가 신청했던 데 그 병원 부지거든요. 원래 도시계획상의 병원 부지여서 그것이 확정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2의료원을 이제 인천에 우리가 영종으로 유치하겠다. 네. 그렇게 신청을 했던 거죠.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 질문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아이고 어버렸다. 네, 시청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내륙에 이제 중구와 동구를 통합해서 뭐 가칭 지물포구로 만들고 영종구를 이제 따로 이제 분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다양한 많은 분들이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분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분구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얘기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행정구조 개편의 틀은 한 20여 년 전부터 약 7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도시로 세분을 하자. 왜 기초단체가 있고 광역단체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되냐. 광역단체를 없애고 기초단체를 70만에서 100만 정도의 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그 도시가 한 70개 정도면 이게 중앙정부하고 직결 연결되니까 그 도시가 더 맞겠다고 하는 행정구조 개편안들이 한 20여 년부터 계속 올라와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방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종국제도시를 따로 분구하고 동구하고 중구 원도심을 모아서 이렇게 뭐 다른 구를 만들자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는 뭐 분구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뭐 지역적인 요소라든가 인구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재정 요건이라든가 역사적인 요소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고 또 그게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되고 주민투표까지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그렇게 수월한 부분은 아닌데 특히 우리가 뭐 우리 인천에서 보면 송도 신도시에서도 분구 얘기를 하고 청라 검단 이쪽에서도 분구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보면 성남에서 분당구가 있잖아요. 그건 이제 자치구가 아니고 성남시의 한 부분인데 분당구가 그 자치구로 독립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 분당구는 인구라든가 재정 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분구 여건을 더 많이 갖췄는데 네. 그것만큼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것이 뭐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금 우리가 미래의 모습에서 그런 부분이 또 여건이 성숙된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그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중구론이 나와서 하는 이제 드린 말씀이지만 저희가 원도심도 있잖아요. 사실 중구에 원도심이 있고 예. 영종도가 있는데 이 둘 간에 인구든 어떤 뭐든 격차가 사실 좀 있어요. 인구 격차. 이런 거. 인구는 격차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 인구의 차이가 좀 있다. 네, 어쨌든 예. 인구 차이가 있는데 그럼 중구 원도심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인구는 14만 2천 명 정도 되니까 네. 그중에 70%가 영종국제도시에 있고 30%가 원도심에 있어요. 우리 원도심이 실제 인천의 정체성이었고 본질이었잖아요. 원전 중구가 네. 사람들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많은 것들이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인구 문제가 부딪히는 것이 정주 여건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렇게 만들어뒀던 게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됐고 거기에 대한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고 또 그리고 고령화되어가는 추세가 좀 있었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지만 그 고령화 추세도 있어서 그 부분은 결국은 도시 재생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고 자연스럽게 초기에 얘기 드렸던 인천 항 189도 재개발과 같이 연계시켜서 재개발을 하게 되면 거긴 공익성을 가지고 일부도 이쪽 부분은 특히 일부도 이쪽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친수공간하고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돌려드려야 될 거고 그 옆에 1, 2부도 인근 부지가 20만 평이 얼마 있는데 거기에는 고층 아파트를 지어서 고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이게 189도를 공영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쪽에 인구 유입도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구 원도심은 역사 문화가 있어서 그 역사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고 요즘 1인 창조 기업에 관계된 법률들도 또 나왔으니까 젊은 층들이 그 1인 창조 기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육성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삶의 여건도 개선되고 인구도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고민스러워했던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료도로는 어떤 방안으로 한번 무료화를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현재도 저희가 네.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중구청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 있잖아요. 130억 나가고 우리가 32억 들어가죠, 1년. 뭐 한 보니까 시 자료를 보면 지금 160억 165억, 164억 정도 그 정도 되죠.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 수 있는 재원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 네, 사실 우리가 되게 궁금해. 이게 실현성이 네네네. 공약은 만들지만 이게 정말 네, 실현성이 이게 있는 것인지. 실현 정말 네. 이게 되는 거냐? 되는 거냐? 그런 네. 질문. 술 부모님 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으로 유권자분들이 여- 보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오. 저는 뭐 영종에 있는 네네네. 일반 평범한 주민들이 아마 무료 통행료 문제하고 종합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네. 우리 김혜환 위원장님이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 그냥 던져놓고 말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인천대교나 영종대교가 일반 도로 재정 도로에 비해서 2.98%가 비싸고 2.35%인가요? 굉장히 그렇죠. 높거든요. 네. 요구가. 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일반 재정 투자 도로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중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제 지금 재정 지원하는 부분을 그걸 가지고 우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실제적으로 무료가 되는 거예요. 중구 이제 원도심에 사실 근대 건축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백반김구 네.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백번 김구 역사 거리도 네. 만들겠다고 했던 것이 우리 인천 감서토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했던 부분인데요. 역사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이어져 만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 있는 뭐 제물포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이렇게 쭉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역사가 깊다 보니까 그 학교가 노후화되어져 가지고 네. 불편한 것도 생기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제 네. 현실적으로 불편한 것이 있지만 그것처럼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근현대 건축물 조사를 한번 한 적도 있어요. 네. 조사를 했는데 제임 네. 내가 지난 네, 2019년에 내가 했죠. 네. 했는데 그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전문가들하고 시민들,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부분이면 네. 그 리스트를 업해가지고 그 부분으로 보존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소유자들에게는 또 불편을 줄 수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서 네. 그거는 어떤 부분으로 보상을 할 건가 뭐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던 아니면 다른 베니핏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베니핏을 드려서라도 네. 정말 역사 문화에 대한 것은 같이 지켜가야 된다. 네. 내가 삶의 모습이 나의 이적이 우리 다음 세대가 봤을 때는 그게 역사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에서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건 공감을 참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애경사 네. 건물을 털고 나서 굉장히 비난도 많았는데 좀 저 같으면 그거 애경사 건물을 털지 않고 거기에 뭐 박물관이든 이런 걸로 좀 만들어 가서 보존 관리했으면 참 네.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2분 남았는데요. 이제 유권자분들께 여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 한마디 하시죠. 네, 유권자분들께 유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우리가 삶을 나누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와 나가 다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같다고 생각하고요. 서로가 공감하고 공유하고 서로 배려하고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가 넘쳐나면 그 사회가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중구청장이 되어져서 일을 해나갈 때는 여러분이 불편한 것, 아픈 곳, 힘든 곳을 좀 더 보듬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이 이웃과 같이 전달되면서 공감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중구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인천의 본질이고 의미고 가치입니다. 그 모습을 같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억했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아까 그 건배사 작년까지 하셨던 건배사 알겠습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네, 하고 해주십시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면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단가요? 네, 너도 그렇답니다. 너도 그렇다요? 화답은 아. 너도 그렇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드릴게요. 이번에 너도 그렇다? 네, 이번엔 다른 아까는 건배사로 참조화가 아까는 참조하고 이건 너도 여기 그렇다. 이거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네, 마지막으로 그렇지. 자, 건배사 하는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자주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삼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삼행 너도 그렇다만 해주면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한번 너도 그렇다 이렇게 술 드시는 분들 너도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자, 네. 자주 보아야 아름답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 이제 박수 쳐야 돼요. 네, 저희 오늘 정치부차 1시간 동안 이렇게 후보님이랑 얘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나 이거 자료 준비하는데 자료 볼 시간도 안 됐어.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